저는 그날의 배달 기사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 손가락에 끼워진 이 낡은 금혼식 반지가 저를 계속 죄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단 하나의 말은 마치 저의 30년 결혼 생활을 비운든 듯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자 씨, 그 반지 아직도 끼고 있네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이미 문을 닫고 떠난 뒤였는데도 마치 문 앞에 선 그 젊은 남자의 손에 제 반지가 걸려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를 꿰뚫어보는 듯했던 그의 눈빛. 문을 닫고 저는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타일의 감촉이 다리에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냉장고가 우웅거리는 낮은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미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커튼이 아주 살짝 눈에 띄지 않게 흔들리면서 오래된 결혼사진 속 우리 둘의 미소가 흔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1년 전 장기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떠나고 난 뒤 금방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겁고 공허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몇 주 뒤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는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찌개, 재료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들고 익숙하지 않은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평소라면 시키지 않았을 메뉴를 골랐습니다. 오늘은 치킨이 먹고 싶다. 맥주도. 치킨 한 마리, 맥주 2캔.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문득 목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혼자구나.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소리가 제 삶을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을 열자 숨을 헐떡이며 땀에 젖은 흰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치킨 배달 왔습니다. 그가 건넨 봉투에서 뜨거운 기름, 냄새와 함께 땀과 담배, 젊음의 생경한 냄새가 강렬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으며 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거친 피부, 뜨거운 체온.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그가 한 발짝 아주 미세하게 다가왔습니다. 영수증 여기요. 종이 한 장을 건네며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뺐습니다. 그러나 문틈으로 들어오는 그의 채취가 제 코끝을 간지렸고 그 냄새는 오랜만에 맞는 살아있는 타인의 체온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봉투를 내려놓고 벽에 기대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요? 몸속에서 타오르는 생경한 무언가. 손에 든 반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들이켰지만 입안은 텁텁했고 맥주는 미지근했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 속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그 남자의 거친 손마디와 뜨거운 손등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의 만수의 빈자리가 이불 아래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지만 그의 익숙한 체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허벅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멈추려 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혼자 중얼거리며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억압을 뚫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반지를 빙글빙글 돌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그 배달기사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 손이 제 허리를 거칠게 감쌌습니다. 아, 안 돼, 멈춰야 하는데. 손가락은 이미 멈출 줄 몰랐습니다. 숨이 점점 거칠어졌고 저는 반지를 입에 물었습니다. 금속의 맛, 차가움. 그러나 몸은 뜨거웠습니다. 절정에 다다르는 그 짧은 순간 문득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수,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밑이 거무튀튀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반지를 빼서 서랍에 넣으려다 다시 손가락에 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 저는 또다시 배달 앱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메뉴, 다른 가게를 고르려 노력했습니다. 족발 한 접시, 오늘은 그냥 먹자. 주문 버튼을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 저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누가 올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듯이 문을 열자 어제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 대신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또 뵙네요. 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문을 닫지 않고 아주 살짝 열어둔 채로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올래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마치 죄책감의 족쇄처럼 강하게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의 뒷모습이 현관 불빛을 등지고 거실로 향하는 순간 저는 그가 닫지 않은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텅 빈 집 안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 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검은 티셔츠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현관의 찬 공기와 부딪히며 희미한 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눈은 경계심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승리감으로 복잡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뭐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그의 대답은 겉으로 예의를 차리는 듯했지만 그의 눈은 제 눈동자의 떨림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 게임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저는 그 착각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그의 몸에서 나는 땀과 젊음의 냄새가 남편의 익숙한 채취가 배어있는 오래된 가죽 소파를 순식간에 잠식했습니다. 냄새가 저의 코 속 깊이 침투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재민이요. 그쪽은요? 영자예요. 아까 현관에 있을 때랑 몇 분 차이가 안 나는데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원하는 게 뭐죠, 영자 씨? 당신은 배달만 하면 돼요. 하하, 배달 말고 다른 건 안 될까요? 영자 씨가 원한다면. 그의 말이 제 귀에 닿기도 전에 제 손은 이미 그의 손을 찾아 쥐었습니다. 거친 손마디와 굳은 살, 그리고 뜨거운 체온.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제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열쇠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니야.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천천히 벗어냈습니다. 금속이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피부에 남아있던 자국이 화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반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마자 재민이의 시선은 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반지의 유무가 이 상황의 규칙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영자 씨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후회 안 하겠어요?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돼. 다른 착각은 하지 마. 저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통제권을 잃을 뻔했던 저는 반지를 벗는 행위를 통해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실크 잠옷이 그의 거친 손에 의해 구겨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없었던 밤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격렬한 파도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귓가에는 재민이의 거친 숨소리가, 코끝에는 땀과 젊음의 생경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엉망이 된 거실 소파에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소파 가죽의 냄새는 다시 남편의 익숙한 냄새로 되돌아왔지만 그 위에는 재민이의 낯선 흔적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시 낄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에 닿은 금속은 차가웠고 저는 반지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변기 물통 뚜껑을 열고 반지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에 있어. 다음 날 저는 왠지 모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재민이와의 격렬한 밤은 저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불안함을 남겼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낯선 눈빛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달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제처럼 치킨을 시킬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민이와의 관계는 단순한 배달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콜이었습니다. 콜을 더 늘려야 해. 한 명으론 안 돼. 저는 배달 앱을 닫고 스마트폰 화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아파트 생활 앱, 긴급 수리 싱크대 막힘,
그 메뉴를 누르는 순간 손끝에 짜릿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싱크대는 완벽하게 멀쩡했습니다. 저희 구역 담당 수리기사는 키가 좀 크고 힘 좋은 남자입니다. 화면 속 안내 문구를 읽으며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남아있던 음식물 찌꺼기를 일부러 배수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느려졌습니다. 오후 4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문을 열자 이전과는 또 다른 기름과 공구 냄새 진 단단하고 노련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리기사입니다. 싱크대가 막혔다고 하셔서. 아, 네, 저 안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를 집 안으로 안내하는 순간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를 제가 설계한 무대로 끌어들이는 대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배우가 이전 배우보다 얼마나 더 잘할지, 그리고 제가 그를 어떻게 통제할지 생각하며 흥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일에 대한 진지함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동자가 제 얇은 실크 잠옷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리기사는 현관에서부터 공구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혁준.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단단한 팔뚝은 재민의 땀에 젖은 티셔츠와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싱크대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곳에 일하러 왔고 그 명분은 저의 일탈의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 이거 꽤 깊숙이 막혔네요. 아마 배관을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뭘 도와드려야 할까요? 그냥 저기 소파에 편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는 저를 소파로 보내려 했지만 저는 싱크대 옆에 굳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응시했습니다. 턱에 거뭇하게 자란 수염, 일에 집중하는 날카로운 눈빛. 그의 곁에서 맡아지는 공구와 새 냄새는 남편의 묵직한 가죽. 지갑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날 것의 남성성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찬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며 처음으로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일에 대한 집중을 넘어 저의 얇은 잠옷 아래 곡선을 아주 잠깐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아주머니요? 제 이름은 영자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의 단어를 정정하자 석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저를 고객에서 여성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름을 아는 여성으로 재분류해야 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맴도는 미소가 이전의 재민이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게 당신의 일이 될 거예요. 싱크대를 뚫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실제로 막힌 것이 없었으므로 그는 소리만으로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제 다리에 아주 미세하게 닿았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뚫어야 할 건 배관이 아닐 텐데. 영자씨, 이 파이프가 낡아서 그래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다 썩었죠. 이걸 깨끗하게 갈아줘야 다음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의 말은 완벽하게 배관 수리를 묘사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대화 이면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는 지금 저의 낡은 삶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갈아주세요. 그가 공구 상자에서 렌치를 꺼내는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의 감촉. 그는 놀라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갈등과 욕망이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여기선 안 돼. 이 집은 밖에서 안이 다 보인단 말이야.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응시하더니 렌치를 내려놓고 공구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할까요? 파이프를 갈려면 좋은 장소가 필요할 텐데. 그는 여전히 파이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게임에 맞춰 주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2층 거기 구석에 트럭 하나가 서 있어. 그 안이 어떨까? 저는 재민이가 아닌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혁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재민이에게서 느낄 수 없던 지배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영자씨의 파이프를 가장 완벽하게 고쳐드릴게요. 혁준이 떠난 뒤 저는 그의 작업복에서 떨어져 나온 기름, 냄새와 새 냄새가 섞인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냄새는 저에게 통제감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중독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즉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혁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11시 지하 2층 주차장. 밤 11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저는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은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와 매캐한 담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자 혁준의 땀 냄새와 엔진, 오일 냄새가 섞인 채취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와요. 영자 씨, 이 시간에 누가 볼까 무섭잖아. 무서워요? 아까 그 노련함은 어디 갔나요? 저는 그의 등을 밀어 운전석과 짐칸 사이 좁은 공간에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보지. 여기서 당신은 나를 완전히 뚫어줘야 해. 트럭 안은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저의 가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친 짐칸, 바닥의 감촉, 혁준의 단단한 몸. 이곳은 집안과는 완전히 다른 날것의 통제와 해방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짓,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저는 문득 눈을 떴습니다. 좁은 트럭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지나가는 아파트 경비원의 순찰차 불빛. 저는 공포 대신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들키지 않는 위험. 이것이 저의 게임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혁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들키면 당신이나 나나 끝장이야. 그가 떠난 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손에 느껴지는 그의 거친 체온은 저에게 승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혁준을 완벽하게 통제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 새벽 12시 4분. 저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혁준과의 격렬했던 경험은 저에게 다음 단계에 대한 갈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명의 통제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어제 그 치킨 또 시킬게요. 맥주 2캔도. 이 문자는 단순한 재주문이었지만 명확한 콜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영자 씨, 오늘은 제 친구랑 같이 배달 갈 것 같은데 둘이 같이 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시키기도 전에 재민은 스스로 영역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재민이는 친구에게 오해를 점하려 했거나 혹은 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통제는 완벽해야 하는데 재민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위험한데. 하지만 더 짜릿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들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다는 묘한 쾌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배달이 늦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빨리만 와요. 이것은 겉으로 배달에 대한 승낙이었지만 속으로는 두 남자를 동시에 통제하는 게임에 대한 동의였습니다. 저는 재민이가 친구를 데려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저의 공허함을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이면 돼, 둘이면.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결혼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이제 저의 새로운 삶을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 밑의 그림자는 여전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낯선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늙지 않았어. 아직 힘이 있어. 오후 3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짧게 2번 울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아닌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재민이와 낯선 젊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키는 저보다 훨씬 컸고 젊음의 에너지가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친구예요. 같이 왔어요. 들어와.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3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두 남자의 땀 냄새와 젊음의 냄새가 뒤섞여 희미한 알코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시원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편하게 있어. 급할 거 없으니까.
그들이 보리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소파 끝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얇은 실크 원피스가 허벅지 위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두 남자 모두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재민이는 성급하고 옆에 남자는 불안해하는군. 재민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무릎을 아주 조심스럽게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더 와봐. 낯선 남자의 손이 고지어 제 허리를 감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영자 씨, 진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가 삐걱거렸습니다. 얇은 실크가 구겨지고 두 남자의 거친 체온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숨소리, 그들의 손짓 하나하나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눈이 두려움과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서 저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오직 제 뜻대로 움직이는 권력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소파에 널브러져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젠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외로움에서 해방시켜줄 치밀한 게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 아파트 1층. 문이 열리자 배달기사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또 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재민의 손이 제 허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멈췄습니다. 좁은 공간 철커덩 소리와 함께 멈춘 기계음.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압축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차가운 엘리베이터 벽이 제 등에 닿았지만 저는 그의 체온이 모든 것을 녹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빨리 끝내야 해. 그가 떠난 뒤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부은 입술. 저는 늙어버린 아줌마가 아닌 젊은 날의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어둠 속 숨막히는 공간. 밤 10시 수리기사 혁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싱크대 또 막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다른 데가.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험한 게임을 즐기자는 은밀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 그의 손이 제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물었습니다. 통증이 그의 몸을 타고 흘렀고 저는 그 통증 속에서 제가 여전히 지배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차창 밖으로 아파트 불빛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지금 이걸 보면, 그러나 그 생각은 이미 제 쾌락의 파도 속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그러나 손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이 게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2명. 저는 노트에 다음 주 계획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이 일종의 업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들을 통해 욕구를 해소하고 동시에 평범한 주부에게는 허락되지 않던 힘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배달기사 재민, 화요일 수리기사 혁준. 그러나 어느 날 배달기사 재민이 먼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대담해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저 말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끼리 팀을 짜는 게 어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통제 아래 놓였어야 했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이 게임에 참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팀이라니? 영자 씨가 원하는 걸 저희가 다 해줄게요. 대신 저희도 영자 씨에게 뭔가를 원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들은 저를 매개로 서로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이들 남성들 사이에 새로운 연대가 형성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원피스를 벗었습니다. 이 몸 이제는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몸은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 초인종이 2번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배달기사 재민과 그 뒤에 수리기사 혁준까지 같이 와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뻔뻔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혁준이 형도 같이 왔어요. 오늘부터 팀이에요. 3명.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이 연대를 맺은 순간 저의 통제는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저의 힘은 3배로 증폭될 수도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 소파, 2 남자가 저를 둘러쌌습니다. 공기는 질식할 듯이 무거웠습니다. 재민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혁준은 소파 끝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 남자의 체온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쾌락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제 정신은 혁준의 표정, 그의 숨소리, 그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저의 눈이 이전처럼 두려움이 아닌 혁준과 재민을 향한 과시욕으로 가득 찬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번엔 승리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제가 이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벌써? 아직 10개월은 남았을 텐데. 저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영자야, 좋은 소식이 있어. 나 지금 한국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왜 이렇게 빨리? 아, 급하게 사업건이 생겼어. 내일 밤에 집에 들어갈 거야. 자기도 깜짝 놀랐지? 손에 들린 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일 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실크 드레스, 구겨진 소파, 방석, 와인잔, 그리고 구석에 남아있는 남자들의 땀 냄새. 이 모든 것이 저의 금지된 게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크 드레스를 벗어 세탁기에 던져 넣었습니다. 소파 방석을 뒤집고 와인잔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극한의 공포였습니다.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 저는 다시 아내라는 갑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문자가 왔습니다. 수리기사 혁준이었습니다. 영자씨, 오늘 밤도 만나러 갈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안 돼. 남편이 돌아온다고 해서. 이대로 끝나면 아쉽지 않겠어요? 제가 영자씨를 도와주고 싶은데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 말해요. 저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혁준의 문자를 읽고 남편의 해외 출장 관련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어. 내가 당신을 먼저 제거하겠어, 만수 씨. 저는 혁준에게 답장했습니다. 내일 밤 11시 지하 2층 주차장. 이제 저는 남편과의 정면 승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게임의 최종 승자는 오직 저 하나뿐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혁준에게 문자를 보낸 후 만수의 해외 출장 관련 서류를 들고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밤 10시 45분, 저는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으스스했습니다. 매캐한 담배의 냄새와 찬 공기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혁준이 구석에 세워진 흰색 트럭 옆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영자씨, 남편이 돌아온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게 뭘 시키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트럭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남편의 해외 출장 사실은 좌천이야. 그리고 그는 회사 공급 문제로 급하게 돌아오는 거야. 내 말 잘 들어. 혁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남편의 약점을 전부 조사해야 해. 그리고 남편이 내일 밤 집에 들어오는 즉시 경찰에 제보해. 혁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너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집으로 돌아온 시간 새벽 1시 12분. 저는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관불이 꺼져 있음에도 거실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저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마트는 새벽 1시에 문 닫았을 텐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남편 손에 내 폰이 들려 있는 거지? 남편이 폰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혁준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내일 밤 11시 주차장 2층 마지막 지시를 내릴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영자야, 지시. 누굴 만나서 뭘 지시하는 거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무너진 남편. 그의 눈빛은 다시금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무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당신 얼굴 지금 볼 자신이 없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찬 타일 바닥의 냉기가 제 피부를 뚫고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무너진 남편의 눈빛, 30년 만에 처음 본 그의 눈물, 그것이 저를 죄책감의 늪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아니, 무너질 순 없어. 나 혼자 무너질 순 없지. 만수 오빠, 당신도 함께 끌어내릴 거야. 저는 온몸의 떨림을 멈추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수가 봤던 그 문자. 이 문자는 파국을 예고하는 저의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혁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릴수록 제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 남편이 봤어. 시간이 없어.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네, 영자 씨, 진정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류는 다 전달했고 경찰 쪽에 익명 제보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 원하는 거? 당신이 뭘 원하는지 이제 관심 없어. 당장 확인해 지금. 혁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대담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의 통제에서 벗어났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가방이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남편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철. 그 안에 남편의 공금 횡령 관련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수 오빠, 당신도 죄가 있어. 당신의 죄가 나를 자유롭게 할 거야. 저는 증거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얇은 종이의 감촉. 이것이 저의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도구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들. 경찰의 목소리였습니다. 집 안에 계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입니다. 제 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혁준에게 내린 지시가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너진 얼굴. 그것이 제가 원했던 복수이자 해방이었습니다. 나의 해방은 당신의 파멸이야. 저는 재빨리 안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경찰들의 대화 소리가 마치 저의 심장 박동처럼 격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입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남편의 처절한 외침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죄책감의 눈물인지 해방감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이 연행된 후 집은 충격적인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이제는 집안에 저 혼자였습니다. 완벽한 고립과 완벽한 자유. 저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에는 구겨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자 씨 남편 체포됐다고.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혁준이 형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형은 영자 씨를 도운 게 아니라 영자 씨를 미끼로 자기 살 길 찾은 거예요. 남편 서류를 혁준이 형이 먼저 봤다면서요. 그 서류를 빌미로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거예요. 영자 씨는 몰랐죠. 온몸의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혁준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들의 욕망의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영자 씨 이제 그 반지 끼지 마요. 재민의 말은 저의 이중적인 삶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영자 씨로 남길 바라요. 반지 없이 자유로운 영자 씨로. 재민의 목소리는 이전의 뻔뻔함이 아닌 묘한 연민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재민은 저의 외로움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남편의 파멸은 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을 남겼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해야 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약속된 시간. 주차장은 어둠 속에서 숨막히는 고요함을 유지했습니다. 혁준의 흰색 트럭이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으로 다가갔습니다. 혁준, 나와. 트럭 문이 열리자 혁준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자 씨,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우리끼리 이제 팀이 되는 거죠. 저는 그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했어. 이 게임은 이제 끝났어. 저는 혁준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빼서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수의 비밀 서류와 함께 혁준이 저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인쇄된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위협은 이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트럭에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혁준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영자 씨, 돌아와요. 다시 시작해요. 그러나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모든 창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들의 냄새를 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11월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찌개 재료 대신 저는 익숙하지 않은 샐러드와 주스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재민, 누구지? 아니, 그것은 혁준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영자 씨, 제가 졌어요. 제가 영자 씨에게 드릴 마지막 선물이에요. 편지 속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혁준은 남편의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영자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에 적힌 제 이름 3글자.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혁준이 보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혁준의 통제도 남편의 억압도 모두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의지로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변기 물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물속에서 금혼식 반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금속은 이미 색이 바래고 삭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건져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 창문을 열고 반지를 손가락 끝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금속이 햇빛을 받아 마지막 빛을 발했습니다. 안녕, 나의 30년. 저는 반지를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금속이 허공을 가로지르며 멀리 떨어진 아파트 하단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하나로 저의 결혼 생활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유. 곧바로 저는 아파트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짐을 정리하는 것은 30년간의 억압을 벗어내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낡은 아파트는 이제 저의 감옥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마지막 순간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삿짐 트럭에 오르는 대신 혼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는 이제 익숙한 동네가 아닌 낯선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풍경이 왠지 모르게 저의 새로운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